안녕하세요, 작줍쌤입니다. 자, 지난번에 기울기 2를 만들어서 40라인을 보내는 그런 뒤돌리기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무회전 40라인, 그 다음에 한 팁별로 움직이는 그런 라인 했었는데, 자, 오늘은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이쪽으로 보내는 라인 한번 해볼 겁니다. 두께랑 당점, 특히 스트로크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배우는 공도 이 좁은 각에서 굉장히 유용히 쓸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좁은 각에서 뒤돌리기 형태를 쳐서 자, 이렇게 하프라인 밑에 좁은 각에서 뒤돌리기 형태를 쳐서 요 포인트별로 득점하는 두께와 당점, 스트로크를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원포인트 지점에 있는 공부터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치는 걸 보셨겠지만 별로 이렇게 조심해서 치지 않죠. 이런 공들은 그렇게 안 굴리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시원하셔도 돼요. 자, 이런 공들을 미스하는 원인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런 공들을 칠 때 미스라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일단 두께가 얇으면 저기까지 타질 않겠죠. 공을 너무 조심스럽게 치면은 공이 모양이 오히려 저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제가 공을 조심스럽게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공이 제대로 못 가죠. 안쪽으로 말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시원하게 쳐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큐를 내 공을 묵직하게 만드는 스트로크가 아니고 큐를 던져치는 경우에는 자꾸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런 형태로 큐를 던져치면 공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두께는 8분의 5 두께. 내가 공을 묵직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라인이 일자로 가게 되면은 안 나오겠죠. 그죠? 라인이 두껍기 때문에 라인이 이 정도가 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사 반사대로 공이 저기까지 굴러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좀 활발하게 쳐주셔야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포인트 점에 있는 공을 쳐보겠습니다. 회전이 필요하겠죠. 자, 회전은 11시 방향 스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가 느린 속도에 굴리지 않았죠. 이 경우에는 각이 높기 때문에 굴리면 더 불리한 상황이 생겨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원팁 회전에서 제가 굴려 볼게요. 한번 공을 느리게. 자, 이런 식으로 공을 굴려 놓으면은 공이 자꾸 말리는 습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들을 팁을 정확하게 원팁을 구사하시고 조금 더 활발하게 공을 보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막상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으로 나가는 경우보다 길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경우들이 다 왜 그러냐면 큐를 자꾸 던져쳐서 그러세요. 던져쳐서. 그러니까 원팁 회전을 넣은 다음에 큐를 갖다가 여기서 자꾸 이런 식으로 던진단 말이죠. 그럼 큐가 자꾸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손목이 들어가면은 원팁 회전은 절대 2팁 이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목을 쓰지 마시고 큐를 최대한 수평으로 하시고 정확하게 원팁 지점을 내 공이 묵직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 라인이 일자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두껍기 때문에 공이 약간 내려가면서 회전이 발생을 하면서 저쪽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활발히 쳐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 저 지점은 당연히 투팁이 되겠죠. 자, 투팁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회전이
10시 방향이 아니에요. 10시 반 방향입니다. 10시 반. 10시 반 회전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공을 이렇게 활발하게 자꾸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서 공을 자꾸 충격을 주면서 회전량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을 최대한 차분하게 갈 수 있도록 두께를 얇은 두께가 아니고 두터운 두께를 쓰면서 손목이 돌아감이 없이 큐를 똑바로 묵직한 공을 내려놔야지 공이 제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내공하고 일적구의 기울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일적구의 위치가 아까는 단쿠션 근처에 있었는데 이번엔 좀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일단 공을 얇게 치면 안 됩니다. 공을 두께를 방금 전과 똑같이 8분의 5 정도 두께를 쓰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얇은 라인으로 가면 공이 무조건 퍼집니다. 그리고 공이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회전 하나 빼줍니다. 이 자리가 아까는 무회전이었는데 일적구가 올라와 있고 내공의 기울기가 생겼으면 마이너스 원팁으로 치는 겁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공을 앞공의 두께를 쓰면서 공이 이렇게 약간 휘면서 이렇게 기울기를 만들면서 들어가야 이 공이 각도가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여기 마이너스 1팁이었는데 이번에 공이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러면 무회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께를 충분히 쓰면서 여기서 앞두께를 써야지 공이 라인이 이렇게 휘면서 라인대로 공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원팁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공을 던지거나 너무 굴리면 안 돼요. 내공이 묵직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움직여야지 이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좁은 각에서 일적구의 위치에 따라 어떤 당점을 쓰고 어떤 스트로크를 쳤을 때 공을 저 반대편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로 보낼 수 있는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실전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옆돌리기가 키스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 뭐 각을 만들기 어려울 때, 요럴 때 이제 요런 방법으로 뒤돌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짧은 라인을 만드는 건데요. 스트로크가 매우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공을 던지거나 굴리지 마시고 조금 활발하게 제가 쳤던 것처럼 치시면 훨씬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할 겁니다. 자, 오늘은 뒤돌려치기를 칠 경우에 이 당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그 상단 당점을 많이 이용하세요. 중상단 당점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상단 당점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자꾸 이제 위쪽으로 향해 가는 그런 당점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경우에 굉장히 짧은 형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점을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데요. 상단과 중단과 중하단 당점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상단 당점과 중단 하단 당점에 따라서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이제 내 공이 지금 흰 공입니다. 자, 이 공을 노란 공을 얇게 이쪽으로 쳐서 아주 길게 뽑으면 득점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럴 때 당점을 여러분들이 상단 당점을 많이 쓰신단 말이죠. 그럼 상단으로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제가 상단으로 한번 쳐볼게요. 나름 얇게 친다고 쳤는데 지금 조금 모자랐죠. 자, 이번에는 당점을 중하 정도로 내려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당점만 낮췄는데 지금 훨씬 더 편안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일적구가 맞은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두께는 거의 같았어요. 근데 훨씬 더 편안하게 득점이 됐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상단 당점은 앞으로 전진하는 당점이기 때문에 점점 더 위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 당점을 준 다음에 속도를 느리게 되면 위로 가려는 성향 때문에 점점 짧아집니다, 라인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배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치게 되면 키스가 거의 눈에 보이죠. 이런 키스가 나도 들어가게 했는데 키스가 거의 눈에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러면 물론 아주 두꺼운 두께를 쳐서 키스를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이런 형태로 공을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자, 기왕이면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일적구를 요 근처로 보내고 내가 올 수가 있으면 키스도 제거를 하고 포지션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상단에 짧아지는 성향을 이용해서 얇은 두께를 해서 부드럽게 공을 보내주면 이 공이 이쪽으로 짧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상단 당점 이용해서 공을 느리게 굴려놓으면 공이 이런 식으로 점점 짧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단에 느리게 쳤을 때 공이 짧아졌으니까 당점을 낮추고 속도를 앞으로 높이면 길어지겠죠. 지금 이 경우에는 거의 시즌상으로는 안 나오는 각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당점을 낮춰놓고 속도를 높이면 투쿠시장에서 공이 빠르게 솟구쳐갖고 이 공이 득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공이 길게 뽑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이런 패턴이 있는데, 자, 지금 이 공 같은 경우에는 직접 치는 것보다는 길게 치는 게 조금 더 이제 편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점을 무심코 당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생각보다 얇게 친 것 같은데 공이 짧아진 성향이 생겨요.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처럼 얇게 잘 친 것 같은데 쓰리코에서 공이 확 짧아진다는 거죠. 당점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 당점을 중하단으로 낮춰갖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적구의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두께 차이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방금 전처럼 지금은 미세하게 득점이 됐고 처음에 공은 득점이 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공을 길게 보낼 때는 당점을 상단 쪽으로 쓰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공이 있는데, 자, 이 공을 얇게 치면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공들을 좀 두께를 쓰면서 많이 때려갖고 치는 경우가 많죠.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쳐볼게요. 자, 그나마 나쁘지 않게 공이 쓰긴 했는데, 자,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고, 자, 이번에는 자, 상단 당점에 부드러운 속도를 썼을 때 공이 점점 짧아지는 형태를 이용해서 이 공을 얇은 두께를 맞춰서 원쿠션 이동 경로를 저쪽으로 보내서 저쪽 어딘가에서 포지션을 치는 모양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상단의 성향을 이용해서 공을 짧게 만들면서 안정적으로 포지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실수가, 자,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인데요. 자, 물론 얇게 치면은 득점이 가능한데, 이 공도 너무 얇게 치게 되면 이쪽에서 키스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이 공을 일로 제껴놓고 내 공이 가야 되는데, 자, 이럴 때도 당점을 무심코 중상단 쪽으로 많이 쓰신단 말이죠. 자, 당점을 중상단에 놓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분명히 얇게 친 것 같은데 공이 미세하게 짧아졌죠, 지금. 그쵸?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상단 당점을 쓰시는 게 아니라 당점을 중단이나 중하단 쪽이 조금 더 유리해요. 중하단 당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인 라인이 날라오는 겁니다. 이런 공들이 여러분들이 무심코 하는 이 당점 실수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공들에서 자꾸 에러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을 조금 길게 만들 때는 당점이 아래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 거고, 공을 짧게 만들고 싶으실 때는 상단 당점 이용해 속도를 낮춰놓으면 공이 같은 각에서도 훨씬 분리가 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이 짧은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당점에 따라서 공이 어떻게 짧아지고 길어지는지를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간과하다가 아주 사소한 실수를 자꾸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공을 길게 보내야 될 때, 짧게 보내야 될 때, 아니면 뭐 적당하게 분리를 시켜야 될 때, 그럴 때, 이 키스 상관이나 포지션 어떻게 잡을 때, 이럴 때 이 당점에 따라서 라인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신 내용을 갖고, 한번 공을 굴려보세요.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그러면 이 공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당점 선택은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꼭 꼼꼼하게 챙기셔야 득점이 훨씬 더 수월하고 구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좀 어려운 공을 한번 해볼 거예요. 푸드롱 선수가 많이 치는 공이죠. UFO 샷이라고도 하고, 이 감아 치는 공을 만드는 건데, 이 감아 치는 공도 이제 다분히 감각적인 공이긴 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거해서 득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감기는 각도에 따라서 회전을 쓰기도 하고 역회전을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감아 치는 공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은 조금 어려운 거니까 초심자분들은 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알게 되시면 조금 더 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제가 방금 전에 사각에 있는 공을 감아치는 형태로 뒤돌리기로 득점을 했는데요. 이 감아치는 공도 무조건 감으로 치는 게 아니고, 자, 무회전으로 감아치는 경우에 하프보다 10을 더 보내주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코너에서, 자, 이 공이 저 공을 맞추기 위해서 코너를 돌려면 원래 하프점 여기를 쳐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공 모양상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이렇게 감아친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휘어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 쳐야 되는 40지점이 아니고 30지점을 칠 경우에 코너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단에 강한 끌어치기를 이용해야 되겠죠.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10을 더 내려보내면 코너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화치기를 방금 전에 저런 코너에 있는 공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형태의 공이 있어요. 뒷공을 잘 안 보이고 뱅크를 절로 치기도 좀 어렵고, 이쪽 라인에서 뭐 칠 수 있겠지만 뱅크가 약간 예민한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도 거의 이게 이런 초이스를 잘 못 하시는데, 자, 이 공을 얇게 쳐서 공을 감아치기를 하면은 이쪽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굉장히 편하게 득점이 되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요 감아치는 라인을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있는데요. 자, 이 공도 지금 굉장히 어렵죠. 대회전도 얇게 쳐서도 안 나올 것 같고, 조금 앞으로 빼기도 어렵고, 얇게 빼도 키스가 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감아치기를 이용해서 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감아치기를 하실 때 너무 공을 빠르게 치거나 두껍게 치면 안 돼요. 여기서 공이 점점 가다 이렇게 휘는 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큐선이 굉장히 부드럽고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큐를 깊이 넣어주면 라인이 자연스럽게 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공은 푸드롱 선수가 가끔 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자, 사각도 너무 사각이죠. 이럴 때는 감으면서 역회전까지 이용돼야지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들은 다분히 감각적인 공이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런 공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감아치는 공, 굉장히 화려한 공이죠. 이걸 해봤는데 이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다 이걸 구사하실 필요는 없고, 중간쯤에 했었던 내공이 출발점보다 좀 짧게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감아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시면, 생각만 해내시면 실전에서도 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각도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각이 없을 때는 한 번씩 이게 시도하실 만한 공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프보다 10을 내리는 그 지점을 공략을 하시면 코너 쪽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많이 꺾이는 공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스트로크 연습을 삼아서 한 번씩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난구 형태의 감아치기 같은 경우에도 칠 게 없을 때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만약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을 모시고 실전 레슨을 진행하는 것을 찍어 볼 건데요.
짧은 뒤돌리기를 제자리로 보내는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그 라인을 알고 있어도 뭐 활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지 가장 확률 높게 득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자, 오늘 영상 실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내용이니까요. 잘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 뒤돌려치기 제자리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제자리 시스템을 이용한 설계법이랑 그 외에 다른 설계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원포인트죠, 그죠? 예. 원포인트에서 코너 지점을 투팁으로 치면 어디로 가죠? 5&1 상으로 봤을 때 10이니까 한 15 올 것 같은데요? 여기가 15잖아요, 지금, 그죠? 5&1 기준으로. 예, 15니까. 자, 그럼 투팁으로 한번 쳐보세요. 팁으로요? 15지점 정도로 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공을 원팁으로 치면 어디로 가죠? 원팁으로 치면 제자리로 오겠죠? 그렇죠. 반이 빠지니까 원팁으로 치면 일로 가겠죠. 예. 원팁으로 한번 쳐보세요. 자, 거의 제자리로 왔죠. 자, 그럼 여기다가 3팁으로 치면 어떻게 되죠? 3팁으로 치면은 이게 한 22.5인가? 제가 알기로는 20을 조금 더 가죠. 코너웍 때문에. 근데 예. 코너를 찍는 게 아니고 코너보다 약간 위를 찍어야 돼요. 원래, 그죠? 한 예. 이 정도를. 그 정도 찍으면 한 20 정도 오겠네요. 그렇죠. 예. 예. 3팁으로 쳐보겠습니다. 거의 20으로 갔죠, 지금. 그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2포인트를 써볼게요. 5.5면 20이니까 여기서 코너 쪽으로 보내면 20으로 오겠죠. 투팁으로 치면은. 투팁으로 치면 20으로 오겠죠. 예. 한번 쳐보세요. 살짝 넘어갔네. 다시 한번 쳐볼게요. (20으로) 가죠.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는 원팁을 쳤을 때 제자리. 예. 여기서는 투팁을 쳤을 때 투팁으로 제자리. 쳤을 그죠? 때, 예, 예. 3팁을 치면 5 정도 더 가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5&1 상으로 얼마죠? 25죠. 그죠? 25요. 25에서 투팁으로 코너를 치면 25로 가죠. 20으로 가겠죠? 그죠? 예, 한번 예. 쳐보세요. 투팁으로. 좀 모자란가요? 조금 더 갔어요. 다시 한 번만. 팁으로 치면은 25. 자, 25로 갔죠. 자, 그러면 3팁을 치면 어떻게 돼요? 3팁으로 치면은 거의 제자리로 오겠죠. 제자리로 그죠? 오겠죠? 자, 코너보다 약간 위쪽.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예.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원팁이 제자리, 그죠? 그쵸. 여기서는 투팁이 제자리, 여기서는 3팁이 제자리. 제자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팁, 투팁, 3팁. 칸수에서 그냥 회전을 주면 제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뒤돌리치기로 적용이 되겠죠. 자, 내공이 흰 공일 때 지금 10라인에 걸려있죠, 그죠? 예. 그럼 얘를 코너로 쪽에서 코너 근처로 보낸다 그러면 원팁 회전을 주면 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쵸. 예. 한번 쳐보세요. 나이스. 간단하죠? 예. 자, 이번에는 3팁 라인에 있어요. 그러면 얘를 코너 쪽으로 보내면서 3팁으로 치면 일로 오겠죠, 그죠? 자, 한번 그렇죠. 쳐보세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20 라인이 있어요, 공이, 그렇죠? 예, 20 예. 라인에 있는데 20에 오면 모자르죠, 그죠? 그쵸. 지금 2팁은 모자르니까 여기서 더 가야 되니까 여기 이럴 때 어떻게 쳐요? 그렇죠, 3팁. 3팁을 주면은 반 정도 늘어날 거. 그렇죠. 5포인트가 늘어나니까 3팁. 3팁. 기술이.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쓸 일이 없는 게 코너 쪽으로 이렇게 가는 공이 항상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공을 갖다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근데 실전에서는 공이 항상 코너라인으로 가는 공만 서 있진 않아요, 지금. 그쵸? 예, 예.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알고 있어도 사실 뭐 크게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냐면 지금 내 공이 흰 공일 때, 그죠? 얘를 맞춰갖고 일단 너무 얇은 키스하니까 두꺼운 두께를 치겠죠? 예. 그 내가 두께를 편하게 보냈을 때 어디로 갈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두터운 두께로 치면은 제 생각에는 한 9 정도로 갈 것 같은데. 예, 예. 그죠? 그러면 라인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3에서 예. 9예요. 23에서 9. 예. 23에서 9로 하면 어디로 가죠? 14죠. 14? 근데 예. 14로 가면 모자르죠. 그쵸. 여기가 2팁짜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럴 때는 한 팁을 더 더. 가되니까 3팁. 예, 예. 3팁으로 편한 두께로 보내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9를 보내고 3팁으로 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지금 10에 맞았는데 네. 조금 짧은 형태로 들어갔어요. 그죠?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공 하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에러마진이 다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넣어볼게요, 공을. 자, 이번에는 일족구 위치가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어때요? 다시 한번 똑같이 설계를 한다 그러면 똑같죠, 그죠? 예, 9로 똑같죠. 보내는 거. 예, 9로 예. 보내면 14로 가는데 14로. 14로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쵸. 그러면 어디 이 정도로 와야 되죠. 예,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회전을? 원팁으로 그렇죠. 바꾸면 원팁으로 될것 똑같이 같은데?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정확한데요. 자꾸 10으로 보내시는데. 그죠? 그죠? 이게 나한테는 뭐가 편한데 10이 편하신가 저는 봐요. 10이 그래도 편한가 본데요. 하나 정도 차이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거의 그쵸.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식으로 있으니까. 설계를 하시는 게 제일 이 짧은 뒤돌리기에서는 확률이 좋아요. 아,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 자, 이번에는 공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번에는 얘를 많이 두껍게 쳐야죠. 키스 때문에, 그죠? 그쵸. 그러면 두껍게 친다고 했을 때 분리가 어느 쪽에 될지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두껍게 친다고 했을 때 두께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느낌으로 분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12 정도로 간다고 보면 여기서 20에서 15로 가면 20에서 12로 가는 라인이에요. 그럼 예, 어디로 예. 가죠? 8로. 8로 8로 오죠. 가겠죠? 예. 8로 오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죠? 예. 자, 그러면은 라인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뭐 좀 3팁으로 가도 모자르잖아요. 예,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얘를 두껍게 치면서 공을 저 지점 보내는데 살짝 밀려 보내는 거예요. 그죠? 두껍게 치면서 약간 라운드를 그리고 라운드를 그러면 그리게? 여기서 10에서 11 정도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 근처로만 들어가면 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상단으로 줘서 살짝 밀리게 치라는 상단 어차피 두껍게 치면 상단 안 줘도 밀려요. 아, 그죠? 예, 중간적으로 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밀림이 예. 발생을 해서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편하게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이 짧은 뒤돌리기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는 게 제일 확률 높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님을 모시고 짧은 뒤돌리기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는 게 가장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아까도 영상에서 보였듯이 내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두께 그 내에서 회전 조절을 하면서 치시는 게 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보신 내용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시면 훨씬 더 짧은 뒤돌리기를 자신 있게 칠 수 있을 겁니다. 연승 닥터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구독자분을 모시고 뒤돌리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내 수구가 테이블에 딱 붙어 있으면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까운 경우에는 좀 치기가 그래도 수월한데 멀리 있는 공, 게다가 약간의 억각 상황이면은 굉장히 치기가 불편하죠. 근데 이것도 이 붙어 있는 공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상단 당점과 하단 당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상단의 힘으로 붙어 있는 공을 좀 수월하게 코너 쪽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 실전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니까요. 잘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오늘은 내공이 이 테이블에 붙었을 때 이 뒤돌리기 형태를 치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붙어 있어도 이 정도 거리면은 칠만하죠, 그죠? 그쵸. 가까우면은 그죠? 그래도 예. 어떻게 치세요? 이런 거 칠 때? 먼저 보낸 다음에 제공이 뒤따라서 오는 큐는 그런 살짝 스타일? 들어치나요? 뒤를? 되도록이면 뭐 평행하게 쳐야겠지만 좀 붙어 있으면 살짝 들리지 예, 않을까요? 들어도 상관없어요. 예, 한번 쳐보세요. 어쨌든 뭐 가까우니까. 공이 밀려버렸죠, 지금. 그죠? 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가까울 때는 그죠? 예. 칠만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거리가 가까워도 자, 이렇게 엇각이에요. 미세하게. 그죠? 벌써 확 어렵죠? 엇각이면 아무래도 많이 밀릴 것 같으니까 좀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공이 이렇게 한 개 정도만 빠져 있어서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방금 전에, 그쵸. 그러면 덜 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때려치든가 뒤를 좀 예, 들어야죠. 그죠? 예, 들어서 뒤를 좀, 들고, 좀 예. 찍어치듯이 쳐야 그리고 될 것 같은데. 두께는 굉장히 많은 두께를 맞춰야죠. 8분 6두께 정도. 그쵸. 자, 한번 쳐보세요. 예. 잘 치셨어요. 자, 지금처럼 어쨌든지 간에 내공이 붙어 있어도 그죠? 예. 가까이 있으면 칠만해요. 자, 그쵸. 근데 자 이제 거리가 예. 먼데 게다가 예. 지금 살짝 엇각이죠, 지금 그렇죠? 예, 예. 보기만 해도 벌써 부담스럽죠. 아, 이거는 확 밀릴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내 공이 요만큼이라도 떠주면은 그죠? 예. 요만큼이라도 떠 있으면 이거는 그래도 칠 수 있겠죠. 이거는 좀 더 두께를 뭐 좀 편히 자, 이 정도 있을 때는 어떻게 쳐요? 마찬가지로 후가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최대한 밑에 쪽을 겨냥을 해서 그쵸. 뭘 조심해야 되냐면 큐를 들어칠 때는 스쿼드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예, 예. 겨냥을 거의 100%를 다 보시고 치는 거예요. 아, 한번 쳐보세요. 남았어요, 그죠? 남게 치기 진짜 어려운 공인데. 파워가. 과해요, 과해.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나이스. 자, 그 정도만 떠 있어도 칠만 했어요, 지금. 그쵸? 네, 그쵸.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내공이 딱 붙었어요. 거리도 멀고 엇각이에요. 자, 이번 어떻게 칠까요? 뭐 찍을 데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쵸. 좀, 뭐, 들 수는 있겠지만은, 예. 뭐, 그래도 많이. 굉장히 어렵죠? 예, 찍어갖고 그쵸. 한번 쳐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찍어서 한번 쳐볼까요? 일단 공이 많이 밀리죠. 자, 다시 예. 한 번만요. 아, 일단은 멀으니까는 두께 조절하기가 찍어쳐서는. 아, 그래도, 어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정도면 잘 치셨네요. 그죠? 두께 잘 맞았고. 그래도 자꾸 길잖아요, 지금. 그죠? 예, 자, 그쵸. 그러면 이 공은, 자, 일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공을 상단으로 치면 점점 짧아진다고 그랬죠. 지금. 그죠? 아, 예, 예. 예.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상단밖에 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쵸. 예. 그러면 큐를 들지 마시고, 큐를 최대한 수평으로 들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수평으로 한 상태에서 상단을 많이 주고 그대로 밀어치게 되면 여기서 예. 원, 투를 막 공이 이렇게 휘어요. 아, 그래요? 자, 한번 쳐보세요. 아,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이스. 오, 뭐한 번에 쳐요? 좋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큐를 이게 들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큐를 안 들고 지금처럼 똑바로 상단을 매기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공이 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때요? 지금 내공이 더 들어왔어요. 이거 더 벌어졌어요. 도저히 지금 안 될 것 같잖아요, 지금. 그죠? 예, 예. 자, 근데 여기서 찍어치면 더 안 되고 방금 전에 똑같이 한번 쳐보세요. 큐를 들지 마시고 상단을 쭉 끝까지 미세요, 상단으로. 아깝게. 나이스.
치시네요. 잘 찬.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공들이 붙어 있을 때 어쨌든지 간에 공을 내가 조금만 떠 있으면 이 아까 점처럼 조금이라도 이렇게 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떠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칠만 하단 말이죠. 당점을 내리 꽂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갖고 여기다 두께를 잴 때는 100을 재는 거예요. 스쿼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답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붙어 있을 그렇죠. 때는 예, 예. 이럴 때는 큐를 하여튼 뒤를 들고 싶은 걸 최대한 억제를 하시고 큐를 수평을 놨던 상태에서 큐를 똑바로 상단을 밀어놓으면 여기서 방금 전처럼 원투에서 미세하게 일로 휘는 현상이 생기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잘 치셨어요. 아, 예. 자, 오늘은 단축에 탁 붙어 있는 공, 당점을 쓸 데가 없는 그런 공들을 맞춰서 코너 쪽으로 보내는 걸 해봤는데요. 구독자분이 잘해주셔갖고 빨리 뭐 그냥 쉽게 수월하게 끝난 것 같은데 살짝 막박 쳐보면 굉장히 어려운 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공을 칠 때 물론 이 찍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있고 거리가 먼 경우에는 이 큐 뒤를 들면 스쿼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억각 상황에서는 찍어갖고는 이 공을 짧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단의 힘을 이용해서 큐를 들지 않고 밀어서 이렇게 변화를 만드는 공도 있으니까요. 연습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실전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내공이 붙었을 때 멀리 있는 공을 득점하는 걸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내공이 아니고 일적구가 붙었을 때 뒤돌리기를 컨트롤하는 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두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는 방법이 있는데 키스도 좀 애매하고 이럴 때 요 두께를 쳐서 공략하는 방법인데 이 두께 치는 법을 알고 계시면 다른 공에서도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지난번에는 내공이 붙을 때를 했었죠, 그죠? 예. 굉장히 어려운 걸 잘 치셨는데 이번에 일족구가 붙어 있어요. 얘는 어떻게 칠까요? 이 상태에서? 키스샷? 자, 키스샷, 예, 괜찮죠? 한번 쳐보세요. 예,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키스 날 줄 알았더니 너무 얇아. 아니 뭐 낼 수는 안 있는데, 나네요. 그죠? 이 빗각이라서 생각보다 키스가 좀 어려워요. 내공이 한 이쯤에 있다 그러면 그죠? 이쯤에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렇게 있으면 키스샷이 좀 쉽죠, 그죠? 아,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한번 쳐보세요. 이 각도에서는. 이것도 키스 있네요. 제대로 키스샷이네요, 그죠? 아주 키스가 나네요. 원래 키스샷이 생각보다 키스가 많이 나요. 자, 다시 한번. 자, 나이스. 키스가 이게 나기 위해서는 그죠? 각이 이 정도 있어주면 키스샷을 치기가 괜찮은데 예. 이렇게 있으면 키스샷이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물론 잘 치면 될 것도 같아요. 키스샷 다시 한번 쳐보실래요? 잘 치면은 뭐 될 것도 같은데. 키스를 내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다른 초이스도 만약에 다른 초이스 한다 그러면 어떤 거 치시겠어요? 다른 초이스를 한다면은 투뱅크, 그죠? 걸어치기? 투뱅크. 네, 투뱅크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한 번만 투뱅크 쳐보고 갈까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너무 둥겁게 맞았는데. 뱅크샷이라는 게 항상 쉽진 않죠. 그리고 그쵸. 저 공이 또 뱅크샷 맞기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좀 더 요만큼 떨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되는지 않는데 다시 한 번만 쳐보죠. 그죠? 이게 뱅크샷 치기에는 지금 이 내공하고 여기가 너무 좁아갖고 예, 이렇게 너무 두껍게 좁아서. 맞을 확률이 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그 시스템 있으시잖아요. 뭐. 의존적으로 쓰는 시스템. 한번 해볼까요? 예, 그거. 어렵네요. 그죠? 저거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런 거면 이제 뒤돌리기를 치는데, 예. 자, 얘가 키스가 내야 되고 하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 자, 이 공을 두께를 8분의 7 정도를 치는 거예요. 회전은
방점은 옆단. 하단까지 안 내려가요. 8분의 7의 옆단 9시 3탭을 주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저 공이 먼저 나가고 키스가 빠지고 내 공이 여기를 돌면서 득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회전이 지금 회전이 너무 좋죠. 회전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키스 안 나죠 지금. 그렇죠? 예, 예. 자, 이런 두께를 보통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 두께를 치면 얘가 먼저 키스가 안 나고 내 공이 자연스럽게 꺾인단 말이에요. 키스가 같이- 나면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같이 따라갈 것 같은데 예. 더 두껍게 치니까는 그쵸. 키스가 안 나네요. 9시가 불편하면 조금 내려도 돼요. 방점을. 방전이랑 똑같네요, 지금. 야, 반 내렸는데. 그죠? 약간. 회전, 지금 두께를 내 생각에는 너무 두껍게 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거보다 조금만 더 두께를 빼보세요. 자, 나이스. 어때요? 이 편이 이제 괜찮은데요? 제일 치기가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저 위치가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더 낮은 이런 형태의 공이 있어도 그죠? 예. 이런 형태의 공이 있어도 막상 얘를 지금 옆돌리기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더블로 네. 치기도 굉장히 불편한 각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이 이런 각도에 있다면 키스백을 쳐도 돼요. 키스백을 쳐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키스를 내기가 조금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두께를 치면 얘가 득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강점이 너무 낮았잖아요. 그래도 되네요. 장점이 너무 낮은 것 같았는데. 네. 혹시 임팩트가 좋으시니까. 회전이 살아갖고 들어왔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두께를 또 어떨 때 응용을 하냐면 옆 돌리기도 가능한 거예요. 아, 그죠? 그래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세요. 얘를 비껴치기 형태로 대전을 치는데 키스베이가 되게 애매하죠. 예. 그죠? 그리고 걸어치기도 거치 저쪽 키스베이로 간단 말이에요. 방금 전 그 두께를 쳐보세요. 자, 어때요? 조금 공이 많이 따라와서 위험하긴 했는데 그래도 각도가 충분히 만들어지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있는 공에서 얘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그죠? 이런 위치에 있을 때도 얘를 치면 어때요? 저 긴 각으로 딱 간단 말이에요. 그죠? 당점은 9시에 놓고 3시인가요? 3시에 놓고 9시. 그 두께를 치세요 그냥. 네. 예. 9시에 놓고 9시 놓고 쳐보겠습니다. 남네요. 자, 나이스. 이 두께를 어떨 때 치는지 알겠죠, 그죠? 아, 예, 예. 이게 이 두께를 누가 많이 치냐면 야스퍼 선수가 많이 쳐요. 아, 그래요? 이런 형태의 공들을. 자, 이런 형태의 공이 있을 때, 그죠? 얘가 좀 제대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갖다가 칠만한 게 딱히 없는데 이 키스 형태로 보내려고 하면은 키스가 잘 안 나잖아요. 방금 전에 그 두께를 이용해서 얘를 뒤에서부터 밀고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공들도 두껍게 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금 스피볼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공들도 좀 더 확률 높게 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쳐볼게요. 나이스. 이 두께로 치는 분들이 많아요. 야스퍼스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죠. 공이 이렇게 시합하고 유심히 보면 공이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공들, 이런 공들을 다 그렇게 치는 거 전부 다. 그냥 여기다 갖다 놓고 얘를 이렇게 때린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맞은 것 같죠? 회전적으로 계속 오잖아요. 공이. 그냥.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적구가 쿠션에 딱 붙어 있는 공을 8분의 7 두께로 먼저 보낸 다음에 내 공을 진행시켜서 득점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이 두께는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께를 이제 쳐보시면
공이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득점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고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적과 붙어 있을 때 이 8배 7두께를 이용해서 이 득점하는 방법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면 이런 공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